예, 안녕하십니까. 뉴스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학습해 왔는데 벌써 9장 이벤트 기초와 활용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 웹 프로그래밍과 HTML5의 개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 HTML5의 기본 문서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 HTML5 문서의 구조와 웹폼, 네 번째 챕터에서 CSS3를 이용한 웹페이지 꾸미기, 다섯 번째에서 CSS3를 이용한 고급 활용, 여섯 번째에서 자바스크립트는 두 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어 객체와 배열, 그리고 HTML 돔과 도큐멘트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이벤트 기초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윈도우와 브라우저의 관계에 관한 봄 객체 쓸 거고요. 또 HTML5 캔버스 그래픽을 설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파악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또 앞으로 또 무엇을 학습할지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면서 본 강의를 수강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뭘 배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무엇이고 언제 발생하는지,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벤트 리스너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또 발생한 이벤트가 돔 트리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경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와 이미지의 로딩 완료 호출되는 온로드 리스너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페이지가 열리면서 그림이 불려지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다 이럴 때 이걸 쓰겠죠. 또 폼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마우스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키보드죠. 키보드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것저것 막 번잡하게 열거해 놨는데 결론은 사용자의 어떤 액션에 따라서 또는 화면 변화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해서 제어할 건지 이런 걸 살펴보겠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벤트의 개요. 이벤트가 뭔지 알고 들어가야겠죠. 마우스의 클릭, 키보드의 입력, 이미지나 있으면 문서의 로딩, 이것도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용자 액션이라기보다는 그냥 물론 사용자가 이제 URL을 치거나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버튼을 누르거나 했을 때 새로운 웹 문서가 불려지는 그런 작업도 어떻게 보면 인터액션이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거에 대응해서 서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라 생각해도 되죠. 또 타이머의 타임아웃 등을 조항해서 사용자 입력 행위나 문서나 브라우저의 상태 변화를 자바스크립트 코드에게 알려주는 것을 노티피케이션 하는 것을 이벤트라 한다. 어쨌든 브라우저상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면 사용자의 마우스 이동, 데이터 입력을 포함한 이런 거를 자바스크립트한테 알려주는 거를 이벤트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이벤트를 감지해내는 게 바로 이벤트 리스너거든요. 발생한 이벤트에 대처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발견한다? 조금 좀 확장된 의미네. 이벤트의 종류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개념은 잡았지만 HTML5에는 이벤트 종류가 한 7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 리스너 앞에는 이벤트 이름 앞에 on을 붙여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 on 마우스 다운이라고 되어 있죠. 뭐죠? 마우스의 버튼을 눌렀을 때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리스너예요. 어떤 동작을 듣는다는 거죠. 또 키 다운이죠. 어떤 키보드의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이벤트는 실제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액션에 대한 단어, 영어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대상, 여기 대상 마우스, 키보드가 나오고 그다음 액션이 나오죠. 그리고 이걸 듣는다는 의미로 앞에 on이라는 게 붙어 있다는 거, 이런 이름의 특징들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무엇인지, 이벤트 리스너가 뭔지, 또 이벤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이벤트 리스너의 이름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여기 그냥 그림상에서 실질적인 이벤트가 무엇인지를 가볍게 한번 좀 열거해 봤습니다. 이런 문서가 로드 됐을 때, 로드라는 개념, 새로운 웹페이지가 열리는 거, 이것도 이벤트입니다. 또 로드 이벤트라고 하죠. 그 페이지를 딱 로드했는데 거기에 특정한 그림이 불려진다고요.
물론 기본으로 불려질 수도 있고요. 여기 어떤 이제 옵션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눌러서 불려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불려지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것도 이벤트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인 버튼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서브밋 버튼 제출하다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취하는 이건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구분해서 처리가 됩니다. 또 아울러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경우 더블 클릭했을 경우도 잡아줍니다. 마우스를 더블 클릭했을 경우 더블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죠. 또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요? 도시 그 동그란 표시를 해서 어떤 한 도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죠. 이런 걸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죠. 이 라디오 버튼의 변화가 있을 때도 감지해냅니다. 또 아울러 윈도우 사이즈가 변경된다. 이걸 이용해서 축소하거나 확대했을 때 그것도 리사이즈라는 이벤트로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텍스트 박스에다가 인풋팟이죠. 이게 뭐 인풋 텍스트겠죠.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을 했을 때 키를 눌렀을 때 또 키를 띄웠을 때 키를 누른 채 놓았을 때 마우스 키겠죠. 이거 이건 키를 눌러서 키 프레스 키 업, 키 다운이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키를 눌렀을 때인지를 구분하는 거죠. 어떤 종류라는 것은 알파벳이냐 숫자냐 특수 문자냐를 구분해서 그 이벤트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이벤트라고 하고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고요. 그것에서 대응하는 건 이벤트 리스너 함수 속에다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기술해주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걸 기술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이벤트 리스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1차적으로는 이제 UI 이벤트 관련된 거, 유저 인터페이스죠. 화면 구성 관련된 것들입니다. 어떤 웹페이지를 로드했을 때, 웹페이지가 런로드 됐을 때, 이게 뭐지? 그럼 이전에 있던 게 없어지고 새로운 거 들어오기 직전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또 에라,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만났을 때, 이럴 때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나오네요. 또 리사이즈는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브라우저 사이즈가 창의 크기가 조절됐을 때, 또 스크롤바가 움직였을 때, 텍스트를 선택했을 때, 마우스로 좀 긁거나 이럴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모두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UI 관련. 그 다음 키보드 이벤트 관련돼서는 키 다운, 키 업, 키 프레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키를 눌렀을 때, 키를 띄었을 때, 그리고 누르고 띄었을 때, 누르고 있을 때, 띄었을 때, 누르고 뗐을 때, 이게 포함이 되네.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일단 키 다운이 발생이 된 거네. 좀 뛰겠죠. 이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나누어지긴 하는데 뭐 실제 예를 가지고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가 애매하네. 키를 누르고 있을 때, 누르고 있던 키를 뗐을 때, 누르고 뗐을 때 이 둘을 합치면 얘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누를 때 액션을 취할 거냐, 뛸 때 액션을 취할 거냐, 상관없어 아무 때나 해도 될 거냐 이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 지금 보고 있고요. UI 이벤트, 키보드 이벤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이벤트, 마우스. 우리가 보통 마우스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휠이 이렇게 달려 있죠. 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휠도 일종의 버튼입니다. 버튼을 변형해 갖고 우리가 스크롤바 같은 걸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쓰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거를 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용어로는 이게 중간 버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중간 버튼 또는 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알고 있으라는 거고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더블 클릭했을 때도 구분을 해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버튼을 눌렀을 때, 띄었을 때, 마우스 커서가 이동됐을 때 이렇게 또 나누어지죠. 그런데요, 다운하고 업은 누르고 있을 때와 띄었을 때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 오버하고 아웃이 있거든요. 오버는 마우스를 클릭하진 않았지만 특정한 요소 위로 갔을 때입니다. 요 위로 마우스 커서가 딱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배치되어 있다. 이때 얘기하는 거죠. 이때가 요 마우스 그림 위에 마우스 오버가 되는 거고요. 바깥쪽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면 마우스 아웃이 되는 거죠. 물론 안에 있다 밖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동작하겠죠. 이런 기능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장치들이 나와 있는데 터치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터치에서는 마우스 커서 같은 게 나타나지 않고 머무른 상태에서 손은 공중으로 떠다니니까요. 공중에 떠 있는 손까지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 새로 나온 기술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의 동작을 인식해서 구동되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아직 그런 이벤트를 듣는 기능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마우스의 다양한 동작을 체크해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 포커스 이벤트, 이건 뭐지? 포커스 이벤트. 브루어, 그 다음에 포커스 아웃, 포커스 인 이렇게 돼 있네요. 포커스, 내가 이제 그걸 보고 있다 없다 이거죠. 마우스를 이용해서 어떤 대상을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키보드 탭키를 이용해서 딱딱딱 이동할 때 그 커서가 현재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마우스 커서랑은 틀린 겁니다. 마우스 커서를 클릭했을 때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마우스 커서는 막 움직일 뿐이고요. 터치했을 때 보면 화면의 어느 한 객체는 분명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을 수도 있나? 원칙적으로는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탭이나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 같은 데도 커서 탭하면 막대 모양의 커서가 깜빡깜빡 있죠. 입력 위치를 나타내는 거, 그거 기준으로 여기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번은 흐려졌을 때 이런 의미로 거기서 포커스를 벗어났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커스 아웃이라고도 적어놨죠. 그래서 현재 키보드상 커서, 컴퓨터 내부의 커서, 마우스 커서 구분을 하는데 이 컴퓨터 내부의 커서가 어디에 있을 때, 즉 입력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이벤트를 잡아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뭐 많네요 이벤트가. 그다음 폼 이벤트, 폼, 양식. 우리 저 사용자 등록을 한든지 로그인할 때 보면 창 나오잖아요. 그런 걸 폼 객체라고 그랬죠. 윈폼이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풋 또는 텍스트 에어리어 요소 값이 변경됐을 때, 인풋 창에 또는 텍스트 창에, 텍스트 에어리어 창에 값이 타이핑 칠 때 그거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체인지, 셀렉트 박스, 체크 박스, 라디오 버튼들의 상태가 변경됐을 때, 내가 선택 체크 버튼을 체크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 같으네요. 셀렉트 박스는 이렇게 풀다운 메뉴를 밑으로 쭉 목록이 제시가 된 거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죠. 그럼 고른 것만 위에 이렇게 여기 표시가 될 거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출과 리셋 버튼은 폼을 서버로 보낼 때라든지 리셋해서 모든 내용을 다 지워버릴 때인데 요즘에 리셋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도 한번 써보면서 실제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립보드 이벤트. 클립보드가 뭐죠? 클립보드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데 이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럴 때 그게 컨트롤 C나 컨트롤 C보다 컨트롤 X를 했을 때 분명히 잘라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딘가 그게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때 그 보관되는 장소가 바로 클립보드가 됩니다. 이 클립보드란 말은 유사한 게 또 클립 아트라는 게 있죠. 파워포인트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간략화된 그림들, 간단한 캐릭터 같은 거를 갖다 클립 아트라고 하죠. 물론 클립 아트도 최근 윈도우 오피스 버전에는 없어졌더라고요. 온라인 뭐 그림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클립 아트란 표현을 쓰질 않는데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클립 아트랑 틀린 겁니다. 이건 클립보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때 그 데이터를 임시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뭐 메모리 공간 같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이 내용을 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전에 작업했던 걸 쭉 살려내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선택하고 잘랐을 때, 복사했을 때, 붙여 넣었을 때 이렇게 해서 클립보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 단계를 하나하나 다 이벤트로 구분해서 얘가 다 리스닝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잘라냈을 때 컨트롤 잘라냈습니다. 복사할 때 뭐 붙여넣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다양한 이벤트 리스너를 제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많은 걸 다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있는지만 대충 감 잡으면 마우스의 동작이지, 그럼 마우스 이벤트 리스너를 찾아보자, 이벤트가 뭔지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검색해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까 다 설명한 것들인데 혹시 또 책에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여기 또 구분이 돼 있네. 역시 자료는 다양하게 봐야지 그 차이를 알 수 있어. 키 다운과 키 프레스를 구분을 해 놨습니다. 키 다운이면 아무 키나 눌렀을 때 모두 감지가 됩니다. 반면에 키 프레스는 알파 누메릭, 알파벳과 누메릭, 넘버, 숫자 키라는 소리죠. 알파벳이나 한글 포함이죠.
숫자 한글 팝 아닌가? 예, 확인해 보세요. 그럴 때만 얘가 이벤트가 동작이 된다는 거죠. 물론 키업은 동일하게 다 동작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또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게 또 뭐가 있지? 클릭 요거 콘텍스트 메뉴라고 돼 있죠. 이게 뭐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제시되는 보통은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택을 하는 경우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왼쪽 버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특정 객체 속성가 있으면 속성 창이 열리게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는 물론 대상을 선택하고 누르는 걸 기준으로 하겠죠. 대상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현재 마우스 커서가 존재하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상태에 사용 가능한 작업들을 제시하는 그 팝업 메뉴가 나오죠. 팝업은 갑자기 팍 뛰어오르는 그런 메뉴를 얘기하죠. 여기 컨텍스트 메뉴라고 했는데 그 메뉴를 불러냈느냐, 즉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느냐를 감지해내는 거죠.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소스 보기 기능 있잖아요. 난 그거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왼쪽 버튼을 쭉 긁어서 대상을 복사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 이런 기능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더블 클릭 있고요. 다운 마우스 엔터 들어갔을 때 떠났을 때 객체 안으로 들어간 순간 객체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또 엔터하고 리브를 사용하고 그리고 단순 이동은 무브고 어떤 객체 자식 영역을 포함한 상태로 이렇게 있고 이 위에 또 다른 객체가 있을 때 이 속에 있는 게 자식이 되겠죠. 이 객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할 때는 오버나 아웃을 쓴다고 그러네요. 좀 디테일해요 나름대로는. 마우스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휠 여기 있네요. 마우스 휠을 굴리는 순간 어떤 값이 나오겠죠. 온 마우스 휠은 폐기됐다고 하네요. HTML5에서 폐기됐다는 소리입니다. 일반적인 브라우저는 올드 버전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써도 동작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쓰지 말아 달라라는 소리죠. 또 그 밖에 온 어버트 어떤 내가 로드하다 갑자기 취소하기 버튼 X자 누른 경우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윈도우 닫는 X자 말고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를 불러내는 순간에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딱 눌러서 로딩되는 걸 스톱했을 때도 이벤트로 감지하고 처리하는 걸 정리해 놨습니다. 이벤트가 생각보다 꼼꼼하게 나누어져 있고 많습니다. 또 봅시다. 온 에라 앞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오류가 발생됐을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그리고 데이터 웹페이지를 로드했을 때 또 웹 브라우저 사이즈를 조절했을 때 웹페이지가 업로드 된 후 제대로 불려지지 않은 후네요. 취소했을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비포 프린터 프린트 되기 전 웹페이지 프린트 미리 보기를 시작하기 전을 비포 프린트라고 하네. 미리 보기 전 상태. 애프터 프린트 이거는 페이지 프린트가 끝났거나 미리 보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이건 안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디테일하게 한다는 거죠. 뭐. 그 다음에 포커스 블루어 그 다음에 이거 알죠? 포커스 그 입력하는 위치 지정입니다. 이건 입력하는 거는 선택 가능한 위치 마우스 커서랑은 분리해서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체인지 인풋이나 이거 뭐지? 이렇게 되겠죠. 키젠 셀렉트 텍스트 에어리 등의 선택한 내용이나 체크 상태가 변했을 때 발생되는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온 리셋 이건 뭐지? 리셋 버튼 눌렀을 때 서치 인풋 타입의 서치 이거 뭐죠? 똑같아 그냥 텍스트 박스예요. 검색용으로 쓸 때 검색용 키워드를 입력하는 창을 보통 서치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죠. 겉모양은 텍스트랑 동일하고요. 그쵸 아마? 셀렉트 텍스트 에어리어나 인풋 타입의 텍스트나 패스워드 등에 입력된 텍스트를 사용자가 선택했을 때 마우스를 긁었을 때 이거구나. 마우스를 긁었을 때가 온 셀렉트고요. 그리고 셀렉트라는 인풋 타입에서 바꿨을 땐 체인지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맙시다. 셀렉트는 마우스로 대상을 선택했을 때고 긁었을 때고 셀렉트에서 골라낸 거는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서브밋은 리셋과 같은 거죠. 서브밋 버튼이 있으니까 서브밋 하게 되면은 자바한테 폼 내용을 자바 코드를 폼 객체 메소를 만나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폼 객체에서 서밋 메소를 만나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쓸 일이 있을지 요거는 좀 그러네요. 서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벤트 리스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없네요. 다행해. 너무 많아요. 70개 이상 70개는 안 되고 가장 자주 쓰는 거 위주로 이벤트 리스너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 이벤트 리스너를 웹 문서에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코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리스너를 집어넣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HTML 태그에다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 여기 있네요. 밑에 이거죠. 태그에 이벤트 리스너가 있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돔 객체 이벤트 리스너 프로퍼티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프로퍼티 속성값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서 볼 겁니다. 돔 객체 add event listener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거는 내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동작 내용을 아예 등록을 시켜버리는 거죠. add잖아요. 이벤트 리스너로 등록해줘 이거죠. 기존에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설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동작하도록 하는 거네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벤트 리스너를 설정할 수 있다는, 즉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웹페이지 내에다가. 예, 앞에서도 잠깐 했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첫 번째 HTML 태그에다 작성하는 방법을 여기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P라는 태그 속에 on 마우스 오버, 그 객체 위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했을 때, 마우스 커서가 빠져나갔을 때 두 가지 액션을 정해놨죠. 뭐냐? this, 자기 자신이죠. 즉 P 태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스타일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키드로 바꿔라. 오키드. 뭐 난초인가 이게? 난초 색깔인 것 같아요. 자줏빛 비슷하게 나는 거. 그런 색깔로 바꾸라는 거고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런 약간 뭐 분홍 비슷하기도 하고 자주 비슷하기도 하고 밝은색 중간인데 좀 애매해요. 그 색깔이고요. 마우스가 벗어나게 되면 흰색으로 바꿔주어라 이 소리입니다. 뭐 이 태그 속에 화면에 표시되는 건 요거죠. 요게 표시되는데 이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색깔이 오키드 색깔로 바뀌는 거고요. 벗어나면 배경 색깔이에요. 배경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봅시다. 앞에서 얘기했던 HTML 태그 내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하는 예입니다. 아까 봤던 그 코드죠? 맞네. 자바스크립트가 없네? 그렇죠. HTML 태그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처음에 실행시키면 마우스가 바깥쪽에 있으면 배경 색깔이 흰색으로 나오고요. 마우스를 요 안으로 딱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on 마우스 오버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요. 색깔은 오키드 색깔로 요거죠. 뭐라고 읽어야 되지? 오키드색. 오케이, 이러면 되죠. 이거 오키드색입니다. 오키드. 이렇게 해서 색깔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색깔이 바뀌는 이벤트 리스너에 동작하는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돔 객체 이벤트 리스너 프로퍼티에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벤트 리스너의 프로퍼티. 비슷한 거 보이는데? 뭐 틀린가? 봅시다. 아까랑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P 태그를 먼저 선언을 했고요. 아이디를 P라고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동작하는 내용을 over라고 해서 별도 함수로 정의했습니다. 뭐 집어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죠. 아까 같이 백그라운드 색깔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벤트 리스너의 프로퍼티에다 지정한다고 그랬죠. 이벤트 리스너가 뭐죠? 얘잖아. 여기에 값으로 얘가 객체가 되고 얘가 이벤트 리스너가 되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버린다고요. 뭐가 틀리지?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 이거 JS죠. 자바스크립트죠. on 마우스 오버라는 이벤트에 오버라는 함수를 어사인해 달라 그 소리군요. 근데 특이한 점은 요 뒤에 괄호가 안 들어갑니다. 요거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데 함수명은 이건데 이 속에 객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on 마우스 오버일 때 이벤트 리스트의 프로퍼티에다 직접 액션을 정의한 경우입니다. 조심해야 될 사항은 이벤트 리스너 프로퍼티를 이용할 경우는 함수명 뒤에 괄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함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란 얘기죠.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함수라고 그랬죠. 메소드라고 이야기했죠. 메소드 함수 같은 소리예요. 오케이, 돔객체 이벤트 리스너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벤트 리스너 작성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죠. 보자, 코드 자바스크립트 파트가 여기 있네요. P라는 거 줬고 초기 이닛 한 거,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 해갖고 이닛 약자죠.
뭔지 모르겠는데 P라는 객체를 찾아내고 아이디가 P인 걸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마우스 오버와 마우스 아웃에 대한 이벤트를 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오버 아웃은 이벤트 리스너의 프로퍼티를 이용한 건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 괄호를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서 제공된 이벤트 리스너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겁니다. 밑에 사용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있네. 백그라운드 똑같은 거예요. 오키도 하고 화이트로 바꿨죠. 그리고 실제로 HTML 코드 작성한 곳에 가봤더니 바디 부분에서 이제 본문 내용이 로드될 때 이닛을 수행을 해라. 로드된 순간에 얘가 수행이 되면서 함수가 이거 기억해놨고 오버 함수도 기억해놨고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함수로 돼 있을 때는 바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바디 위쪽에 헤드 부분에 벌써 정의가 됐는데 함수로 됐을 때는 실행이 되진 않습니다. 단지 준비만 해놓죠. 오케이, 이닛이 뭔지 알았어. 오버가 뭔지 알았어. 아웃이 뭔지 알았어. 라는 것만 미리 메모리에 쭉 얹어서 저장을 해놓죠. 그리고 이걸 만난 순간에 오케이 알았어 불러놨어. 그러면서 여기 봤더니 아이디가 P인 게 여기 있네요. 이게 돌면서 P를 찾아서 여기 오케이 딱 감 잡아 놓은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여기다 기술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로드가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마우스 커서가 딱 올라간 순간에 이 액션이 동작을 하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앞에 거랑 실행 동작은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배우는 건 요거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체크 선언할 수 있다는 거. HTML 코드 직접 쓰는 방법, HTML에다 직접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 프로퍼티에 등록하는 방법, add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이벤트 리스너에 추가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건 동일해요. 밑에 얘 보면 뭐 해당하는 객체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벤트 프로퍼티잖아요. 그래서 add 이벤트 리스너라는 걸 집어넣고 거기에 마우스 오버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오버라고 지정을 해줘. 마우스 오버가 발생이 되면 오버라는 함수를 불러 쓰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오버는 앞에 있을 테고요. 그래서 대상 이벤트 오브젝트 대상 요소가 되고요. 보다 add 이벤트 리스너란 프로퍼티 이름을 주고 이벤트 이름을 주고 그다음 주되 여기서는 대상이 되는 이건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이건 사용자가 지정한 함수를 어사인해 주는 거죠. 요 뒤에 캡처 여부는 이건 나중에 버블링이니 캡처링이니 이건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우리 돔트리 했었죠. 돔트리를 타고 내려가는 단계에서 실행을 할 거냐 아니면 실행을 끝내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단계에서 실행을 할 거냐를 구분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add 이벤트 리스너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걸로 설정을 해줘 이런 게 정의하는 겁니다.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방법은 동일하고 이벤트 지금 기술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add 이벤트 리스너 앞에 보시면 똑같은데 똑같네. 틀린 점은 얘죠. 얘가 틀리네. 아까는 어떻게 했지? 는 해갖고 그냥 줬는데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 는 오버 여기는 마우스 아웃 는 아웃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네. 앞에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요. 뭐 관리하기 좋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명확하네요. 얘가 얘라는 거. 뭐 이게 없이 땡겼어도 되는데 그건 프로그래머 마음이죠. 어쨌든 리스너를 선호한 방법 3가지 다 설명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P 프로퍼티에 대한 ID 여기 보면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라고 된 걸 요새 보니까 쿼리 셀렉터라는 걸 쓰는 경우도 많은데 표준인지 아닌지는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벤트 리스너 선언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또 있네. 아유 참 끝난 줄 알았더니 익명 함수로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하는 방법이 익명? 모르는 이름? 모르는 이름. 함수 이름 없이 필요한 곳에 함수 코드를 바로 작성하는 겁니다. 뭐 똑같네. 봅시다. 여기 있네. P on 마우스 오버라는 거 뒤에
직접 이렇게 기술해도 된다는 거네. 이름 주고 딴 곳에 함수명 줘도 되고, 이름 주고 다음에 함수 줘도 되고, 또는 add 이벤트 리스너 주고 함수명 이름 주고, 그러니까 이벤트명 주고 함수명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접 그 함수를 여기다 직접 이렇게 선언해도 된다는 거네요. 또는 add 이벤트 리스너, 여기 있네.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적용해 줘. 이렇게 코드가 간단할 때, 길지 않을 때는 여기저기 뭐 뛰어 넘어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잖아요. 작성하는 사람도. 그럴 때는 이렇게 직접 기술해도 됩니다. 즉 코드가 짧거나 한 곳에만 사용하는 경우, 굳이 여러 군데 적을 필요 없을 경우는 익명 함수가 훨씬 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 익명 함수로 이벤트 리스너 작성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뭐 앞에 거랑 유사하네. 이렇게 함수 펑션, 이름이 없네. 펑션하고 중간에 이름이 없이 그냥 괄호 열고 닫고가 들어가고 함수가 기술이 되네요. 요게 틀린 점이구나. 여기 다시 한번 보죠. 여기 add 이벤트 리스너를 할 때도 보면 이벤트명 주고 뒤에 함수를 기술하는데 함수 이름이 없습니다. 익명이에요. 무명이지 이게 무슨 익명이야. 익명은 모르는 거고 무명은 없는 거잖아. 무명 함수, 이게 낫겠다. 이름이 없는 함수. 오케이. 익명 아니야. 무명. 없을 무명 함수. 무명 무자 약자가 이렇게 되죠? 아닌가? 중국어 같으네. 어쨌든 이렇게 이벤트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였네. HTML을 직접 기술하는 방법, 프로퍼티에 적는 방법, 또 뭐 있었지? 뭐 있었지? add 이벤트 리스너 쓰는 방법, 익명 함수를 쓰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네. 나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여러분도 헷갈리겠네.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벤트 리스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네. 이벤트 리스너 작성 방법 네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HTML 태그로 작성하는 방법은 직접 태그 속에 다운표에다가 그 간단한 경우겠죠.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익명 함수를 쓰는 거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되네요. 큰 차이 나지 않죠? 이것도 없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서 편한 방식 쓰면 됩니다. HTML 태그, 익명 함수 쓸 때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겁니다. 아닌가? 그렇죠. HTML은 그냥 HTML 본문에서 쓰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안 쓰는 경우죠. 이벤트 리스너 프로퍼티를 쓰는 경우는 요 뒤에 함수명을 적어주고 별도 함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에 괄호가 없습니다. add 이벤트 리스너를 쓰는 경우는 여기다가 이벤트 이름 주고 함수명 적어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 프로퍼티 값은 add 이벤트 리스너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함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물론 괄호 안 들어갑니다. 괄호가 없다는 소리는 주고받는 매개 변수, 주고받는 데이터가 없다는 소리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벤트 리스너 작성 방법 네 가지, HTML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 이벤트 리스너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 중요한 거니까. HTML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 이벤트 리스너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 add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 익명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add 이벤트 리스너, 이게 뭐 추가한다는 기능은 좋은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방식이나 이 방식이 더 편해 보이긴 하네. 그렇지만 그게 여러 군데서 쓰인다 할 때는 별도 함수를 빼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구조적으로 만들어야죠. 이렇게 다 객체를 만들어 놓는 게 좋죠. 이벤트 리스너 작성 방법 네 가지 설명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기초 활용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뭐고 언제 발생하는지 아까 그림을 통해 설명했죠. 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벤트 리스너가 무엇이 있고 그 리스너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 잘 이해하고요. 실습 예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실습 예제를 돌려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용자하고 인터넷에 있는 프로그램이 서로 상호 호환하면서 상호 의견을 어떤 액션을 리스닝 한다는 소리는 내 행동을 얘가 쭉 탐지해가지고 그에 맞는 적절한 액션을 취하고 자료를 결과를 나한테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벤트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이벤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즉 이벤트 리스너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벤트 기초와 활용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